오늘은 20세기 프랑스 철학자 폴 리케르의 대작 시간과 이야기를 중심으로 우리가 끊임없이 나의 이야기를 공유하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보려 합니다. 숏폼 콘텐츠에 대한 피로감과 동시에 인스타그램에 끊임없이 기록하고 공유하는 우리의 모습? 우리는 왜 이렇게 이야기에 집착하는 걸까요? 알고리즘이 쉴 새 없이 던져주는 15초짜리 영상들, 시작도 끝도 없이 이어지는 무한 스크롤 속에서 우리의 시간은 파편화되고 흩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성스럽게 브이로그를 편집하고 인스타그램 피드에 톤 앤 매너를 맞추며 때로는 자기소개서에 나의 성장 스토리를 적어내려 갑니다. 조각난 시간 속에서도 나만의 서사를 만들고 싶은 이 갈망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고통 속에서 철학을 길어올린 사상가 폴 리케르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간은 이야기에 의해 서술되는 한에서 인간적 시간이 된다. 이야기가 없으면 시간도 없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5년간 전쟁 포로로 수용소에 갇혀있던 리케르는 그 극심한 고통과 단절의 시간 속에서 인간이 어떻게 자신의 파편화된 시간을 견디고 의미를 찾아내는지 탐구했습니다. 그의 통찰은 인간과 시간, 그리고 이야기의 본질을 꿰뚫고 있습니다. 시간은 주관적인가, 객관적인가 하는 문제는 인류의 가장 오래된 난제 중 하나였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시간은 영혼의 팽창이다라고 말하며 과거 기억, 현재 직관, 미래 기대가 내면에서 흩어지고 팽창하며 불안을 야기하는 주관적 시간의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반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야기는 행동의 모방이다라고 하며 이질적인 사건들을 질서와 통일성을 갖춘 플롯으로 묶어내는 객관적 시간, 즉 이야기가 있는 시간을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철학적 개념만으로는 흩어지는 주관적 시간과 우주적이고 객관적인 시간 사이의 간극을 메울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간의 아포리아, 즉 해결 불가능한 난제였습니다. 하지만 폴 리케르는 이 철학이 풀지 못한 난제를 이야기가 치유한다고 말하며 급진적인 제안을 합니다. 시간의 수수께끼는 개념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를 통해 비로소 극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야기는 흩어진 과거의 기억과 미래의 기대를 하나의 플롯으로 엮어 우리가 견디고 살아낼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으로 재탄생시킵니다. 이야기는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리케르는 삶이 이야기가 되고 이야기가 다시 삶을 바꾸는 마법과 같은 순환을 삼중 미메시스로 설명합니다. 첫째, 전 형상화, 즉 미메시스 1은 이야기의 재료가 되는 단계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고 있는 삶의 감정, 규범, 파편화된 경험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우리는 이미 이야기 속 존재라는 거죠. 둘째, 형상화, 즉 미메시스 2는 플롯 만들기입니다. 이질적인 사건들을 엮어 시작, 중간, 끝이 있는 통일된 이야기로 구성하는 작업입니다. 마지막으로 재형상화, 즉 미메시스 3은 독자의 귀환을 의미합니다. 이야기를 듣고 난 후 자신의 삶과 시간 경험을 완전히 새로운 시선으로 다시 이해하게 되는 단계입니다. 이 3중 미메시스를 방탄소년단 BTS의 노래로 이해해 보겠습니다. 먼저 재료의 단계, 즉 전 형상화에서는 청춘의 방황, 사회적 압박, 혼란과 같은 우리가 이미 삶의 문법으로 경험하고 있는 감정들이 있습니다. 이어서 음악의 단계, 즉 형상화에서는 BTS가 이러한 파편화된 감정들을 특정한 멜로디와 가사라는 플롯으로 엮어 하나의 노래로 만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치유와 변화의 단계, 즉 재형상화에서는 노래를 들은 우리가 자신의 삶을 다르게 보게 됩니다. 나도 그랬구나. 이렇게 살아도 괜찮구나라는 공감과 위로를 얻으며 이전보다 더 단단해진 자신으로 현실에 복귀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는 누구인가라는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리케르의 대답은 무엇일까요? 그는 두 가지 개념을 제시합니다. 첫째는 동일성입니다. DNA, 지문, 생년월일, 출신지처럼 변화하지 않는 고정된 사실들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온전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둘째는 자기성입니다. 이는 시간을 가로질러 자신을 유지하는 태도, 예를 들어 가치관, 타인과의 약속, 꺾이지 않는 꿈과 같은 것들입니다. 리케르는 고정된 사실인 동일성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을 어떤 이야기로 서술하느냐, 즉 자기성이 진짜 나를 만든다고 말하며
이를 서사적 정체성이라 부릅니다. 우리는 사실 매일 서사적 정체성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취업 준비생이 쓰는 자기소개서를 예로 들어볼까요? 자기소개서는 단순히 저는 1998년에 태어났습니다. 와 같은 사실의 나열이 아닙니다. 저는 이런 실패를 통해 이런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라는 플롯을 통해 나라는 주체를 탄생시키는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인스타그램 피드 큐레이션도 서사적 정체성을 설계하는 행위입니다. 감성 여행자, 열정적인 워커홀릭 혹은 사회 비판자 등 우리는 일상의 파편들을 모아 특정한 콘셉트의 주인공으로 스스로를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리케르에 따르면 정체성은 고정된 조각상이 아니라 끊임없이 고쳐 쓰는 원고와 같습니다. 그는 서사적 정체성은 안정적이고 흠없는 정체성이 아니다. 동일한 사건들로도 우리는 서로 대립하는 줄거리를 짤 수 있다. 서사적 정체성은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허물어진다고 강조했습니다. 과거의 실패나 상처가 나의 끝을 결정하지 못합니다. 서사 치료처럼 동일한 과거라도 완전히 새로운 플롯의 성장 스토리로 다시 엮어낼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든 우리의 이야기를 다시 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한 스크롤과 알고리즘 시대의 폴 리케르의 철학이 다시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AI가 생성하는 콘텐츠와 15초 숏폼의 홍수 속에서 우리의 시간은 극도로 파편화되고 있습니다. 플롯, 즉 시작과 중간, 끝이 사라진 무한 스크롤 속에서 우리는 이야기의 주도권을 알고리즘에게 빼앗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필요한 것이 바로 능동적 형상화의 회복입니다. 내 삶의 이질적인 파편들을 내 손으로 직접 엮어내는 힘. 이것이 알고리즘 시대의 나 자신을 잃지 않고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내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야기의 힘은 개인을 넘어 집단의 상처까지 치유할 수 있습니다. 외환위기, 팬데믹, 그리고 수많은 사회적 참사들. 우리가 겪은 집단적 충격은 단순한 사건의 나열로는 결코 치유되지 않습니다. 이 파편화된 상처들을 역사, 교과서, 영화, 소설, 그리고 우리의 대화를 통해 어떤 이야기로 서술하느냐에 따라 비극은 비로소 각성과 연대의 계기로 재형상화됩니다. 이야기는 고통을 넘어선 공동체의 성장을 이끌어내는 힘을 가집니다. 삶이라는 직물짜기는 흩어진 시간이 모여 나라는 세계가 되는 과정입니다. 첫째, 시간은 흩어지고 사라지며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무형의 재료입니다. 둘째, 이야기는 그 불안한 시간의 형태와 질서, 그리고 의미를 부여하는 배틀이자 플롯입니다. 셋째, 정체성은 그 배틀 위에서 평생에 걸쳐 완성되어 가는 나만의 고유한 직물입니다. 나만의 이야기를 짓는 행위는 단순한 자기 표현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간의 폭력에 맞서 나를 지키는 가장 적극적인 생존 기술이자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드는 마법인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어제의 이야기를 이어가고 잠들기 전 오늘을 이야기로 정리하며 사랑하는 사람에게 우리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렇듯 우리는 본질적으로 호모 나란스, 즉 이야기하는 존재입니다. 흩어진 시간을 모으고 변화 속에서도 나를 잃지 않으며 타인과 세상을 연결하는 이 마법. 당신은 오늘 당신의 삶을 어떤 이야기로 엮어내고 계신가요?